자, 합병 요건 한번 봅시다. 자, 268페이지. 합병 요건. 자, 1번에 각 필지에 뭐가 동일된다? 지목이 같아야 돼요. 지목이 같아 합병할 수 있고, 2번에 뭡니까?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해야 되죠.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지번 부여지역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268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봐요. 여기에 신림동이 있고, 여기에 봉천동이 있지요. 우리 지번부여지역은 뭡니까? 리와 동이잖아. 그러면 신림동과 신림동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죠. 봉천동과 봉천동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죠. 근데 신림동과 봉천동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르면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한 필지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안 인속돼야 되죠. 축척이 동일해야 되죠. 축척이 같아야 한 필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이거 한번 봐요. 여기 지금 미등기고 미등기지요. 한 필지 할 수 있어요. 또 기등기가 이미 등기된 토지예요. 기등기도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미등기와 기등기는 합해서 한 필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7번 있죠. 별표시 2개예요. 7번 별표시 2개 하고.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자, 8번 한번 봐요. 합병하고자 하는 주소가 지분이 같거나 주소 같아 합병할 수 있죠. 그럼 지분 다르거나 주소 다르게 합병 못해요. 자, 9번에 보면 합병한 토지가 구획정리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안과 안, 밖과 밖은 되는데 안과 밖은 안 돼요. 자, 그러면 7번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7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등기법에 나와요. 자, 몇 번? 7번. 요 7번을 하기 전에요. 선행학습이 필요해요. 요걸 알아야 7번을 할 수 있어요. 자, 잘 봐요. 자,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토지 일부에 있지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때 지역권, 이때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성역지입니다. 요거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한 필지죠. 한 필지에. 요 토지 일부 요만큼 빌려가 토지 임차에 가 있지요. 등기해놓고 포장마차 할 수 있죠. 전세권 할 수 있죠. 자, 지상권도 할 수 있고. 근데 요때 지역권 한번 봅시다. 요때 지역권은.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요렇게 도로가 나와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이 사람이 매일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돌아가야 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A 토지가 요 B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용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럼 요렇게 이용하면 시간도 적게 들이고 비용도 적게 되겠죠. 또 토지 전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A 토지지. 요걸 요역지합니다. 자,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의 전부여야 돼요. 자,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토지의 전부고. 요건 편익을 주는 토지지요. 요걸 무슨 지라 한다? 성역지라 합니다.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돼요.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됩니다. 자, 요걸 성역지 합니다. 요걸 우리가 무슨 지역권 하느냐면요. 통행지역권해요. 자,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이다? 성역지 지역권입니다. 자, 무슨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 또 봅시다. 요 토지 일부에 있죠. 토지 일부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필하기 전까지는 못해요. 자, 요걸 기본 매수 깔고, 만약 이 저당권이 일부 된다 하면 어떻게 되세요? 한 필지에 저당권이 500개 나와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7번 합니다. 잘 들어봐요. 여기에 지금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있어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요걸요. 갑이 B 토지로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전세권 있을 때
A 토지 임차권, B 토지 임차권 쓸 때 B 토지를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토지 일부에 뭘 썼어요? 임차권 올 수 있고 토지 일부에 뭘 수 있다? 전세권 올 수 있죠. 이게 되잖아요. 이게. 합병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면 봐요. 토지 일부에 임차권 왔죠. 요역지 여기 와버리면 일부에 요역지가 와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요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다 했어요? 못 온다 했어요? 못 온다 했잖아. 요역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세권이 있고 여기에 성역지 지역권이 있을 때는 합병이 되지요. 합병되고 성역지는 일부에 올 수 있으니까 또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 여기에 가압류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일부는 임차권 올 수 있지만 가압류는 일부에 못 오잖아요. 합병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임차권이 있어요. 합병 안 되죠. 저당권 일부에 못 오니까.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도 8월 5일 저당권이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됐지요. 요거는 합병이 됩니다. 자, 요건 뭐가 된다? 합병이 돼요. 우리 요걸 뭐라 하냐면 창설적 공동저당캐예요. 공동저당캐입니다. 요거 여기에 8월 5일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8월 15일 저당권 이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건 추가적 공동저당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거 우리가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워요. 요거 있죠, 요거 다. 무슨 권리다, 이게? 용익적 권리 아니에요. 자, 무슨 권리? 용익적 권리입니다. 요거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용익물권 안 갑니다. 요거는 다 용익물권이고,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기억할 때 어떻게 한다? 용익적 권리와 무슨 공동저당은 창설적 공동저당까지는 합병이 되고 그 이외의 권리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7번이. 자, 다음에 뒤로 넘겨봐요. 자, 지목 변경 나오지요. 자, 무슨 변경? 지목 변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목이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봐요. 이거는 지목이 뭐예요? 자, 내가 물어봐요. 자,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요. 토지대장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개간해서 있지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지목이 임야예요? 전답이에요? 다시. 자, 토지대장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개간해서 뭡니까? 지금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임야예요? 전답이에요? 임야입니다. 임야. 아무리 지금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장에는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지목이 뭐예요? 그냥 임야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지목변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공부의 지목이 바뀌어야 돼요. 자, 뭐가 바뀌어야 된다? 공부의 지목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거기 봐요. 자, 의 봐요. 의. 지목 변경이란, 자, 지적 공부에 딱 나오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고치는 것이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입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봐요. 1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보통 도시개발이 준공되면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을 주의 좀 해야 돼요. 2번을. 자, 우리가 토지의 용도 바뀌면 지목 변경이 되지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 건축물의 용도 바뀐 경우 지목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책 봐요, 책. 동그라미 2번 봐요. 된다 돼 있죠.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 바뀌면 된다 돼 있죠. 요거 내가 책 만들 때 있죠. 이건 법 조문이에요. 내 의견이 아니고 법 조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까지 틀리기 쉬워요. 이 건물의 지목은 지금 뭐예요? 상가 건물 지목은? 됩니다, 돼.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있잖아요.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 이걸 전부 다 뭡니까? 종교단체에 기부했어요. 교회에 기부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예요? 종교용지 되겠어요, 나중에? 종교용지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도 뭐가 된다? 지목병이 됩니다. 그거 체크해 놓고요. 자, 틀리기 쉬워요. 자, 뭐가 바뀐 경우도 건축물 용도 바뀐 경우도 지목병이 되고 세 번째 봐요. 도시개발사업 준공전에 있죠. 미리 그 토지를 합병해서 뭡니까? 사용 목적에 맞게끔 마을 수 있다. 지목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쪽에 있잖아요. 저 동구에 보면 신서동에 보면 첨단 어르단지 뭐 들어선다 하잖아요. 그 옛날 다 뭐였어요, 그게? 전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서 그랬잖아. 그럼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이라 말하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미리 뭡니까? 합병을 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미리대로 지목병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첨부서를 넣어줘야 돼요.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있지요. 지목병 관련된 서류를 넣어줘야 되고. 2번 했죠. 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누가 관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이 뭐로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가름할수있다 돼 있죠. 기억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시예요. 3번에 두 번째 줄 거 봐요. 두 번째 줄에.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일 때는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우리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자, 뭘 넣어줘야 된다? 서류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지금 전, 답, 과수원, 전대했어요. 그러면 전에서 과수원으로, 과수원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다 농사 짓는 곳에서 농사 짓는 곳이죠. 이때는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첨부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에서 도로 만든다든지 과수원에서 대로 만드는 것은 이때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 못해요? 생략 못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며칠 내에 신청한다. 제일 위에 줄에 60일. 위반에도 과태료 없다 했지요. 그 다음에 5번에 1번. 여러분 지목 변경할 때는 뭡니까? 청량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땅 넓이랑 관계없어요. 토지의 용도만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요것도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것도 뭘 적어 놓냐면, 자, 봐요. A라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가서 있죠. 소관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했어요. 지목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요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걸 반려해버렸어요. 반려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임야에서 뭐 대로하려고 지목을 신청했는데 이걸 반려해버렸어요. 그럼 반려해버리면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요 판례도 기억합시다. 우리 판례가요.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무슨 처분을 봤다? 행정 처분을 봤어요. 적어놔요. 무슨 소송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적으라 하잖아. 자, 그 다음에 아까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했고요. 자, 272페이지 봅시다. 자, 272페이지에 무슨 변경 나와요? 축적 변경 나오지. 자,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자, 볼게요. 자, 우리 옛날에 했는 기억나요? 5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6000분의 1이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대축척 기억나지요? 그럼 대축척은 뭐예요?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남기는 면적은 적어진다 했지요. 기억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축척병이고 첫째 줄에 있죠. 지적도 동합쳐요. 첫째 줄에 지적도 동합쳐요. 자, 무슨 도? 지적도. 자, 272페이지 합니다. 272 맨 밑에 축적벽이 첫째 줄에 무슨 도? 지적도 동합쳐요. 자, 무슨 도? 다시 못 찾는 분이 있어가 272페이지 축적변경이 있잖아요. 그 첫째 줄에 무슨 도? 지적도 나오지요. 자, 동합쳐요. 이거 축적변경은요, 주의 좀 해야 돼요.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무슨 도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간혹가다 이런 나와요. 도면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한다. O다 X다. X지요. 도면은 뭐 들어가요? 임야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도면은 임야도 들어갑니다. 반드시 무슨 도 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이에요.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축적병이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어요. 자,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하죠. 자,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봅시다. 자, 그 밑에 이제 옆 페이지 봐요. 123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면 1번, 2번, 3번 나오죠. 제일 위에 줄에. 자,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축적병이한 이유인데,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청량성가의 결정, 토지동 경리 곤란한 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토지동이 계속돼요. 면적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면서 축척마저 6,000분의 1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대로 못 보겠죠? 요 축척을 키워서 보라는 거예요. 얼마로? 500분의 1로. 그러면 정밀하게 보이겠죠? 이 축척병의 목적이 뭐다? 정밀성입니다. 자, 무슨 성? 정밀성. 자, 2번 한번 볼게요.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이 지적되었을 때, 여러분, 지번 부여 축척이 같아야 되지요. 이때 축척병의 목적은 뭐다? 통일성입니다. 목적이 무슨 성? 통일성. 자, 그리고 지금부터 수업을 이렇게 할게요. 내가 전체를 한번요, 쫙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자, 신림동이 있습니다. 신림동에 A 토지의 축척이 500분의 1이고요. 자, B 토지의 축척이 10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말 했죠.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걸 얼마로 고쳐야 돼요? 500분으로 고쳐야 되죠. 그럼 500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담기는 면적은 적어진다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세로 측량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세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기 전에 있죠. 측량하기 전에, 여기에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 현재입니다. 현재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시행 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 내가 경계점 표지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했어요? 했잖아, 써. 말뚝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뭡니까? 이렇게 말뚝을 다 박아 놓습니다. 말뚝을 다 박아놔요. 다 박아 놓습니다. 자, 말뚝을 누가 박아 놔요? 소관청보다는 자기가 잘 알겠잖아요. 그건 누가 박아 놓는다? 소유자, 점유자가 박아 놓습니다. 요걸 지적 소관청 하면 틀려요. 자, 시행공고를 이제 미리 박아 놓습니다. 자, 이제 말뚝 박아 놨어요. 그래놓고 새로 측량했어요. 새로 측량했는데 새로운 경우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 토지가 면적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B 토지는 면적이 감소했겠죠. 그럼 A 토지는 뭡니까?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급을 받아야 돼요? 청산금 뜻이 뭐냐? 차이 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거예요. 자, 무슨 면적에 대해서? 차이 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거예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 사람은 땅이 줄어들었잖아.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되겠죠.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어떻게 정하냐 볼게요.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지번별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자, 제곱미터당 뭘 조사한다? 가격을 조사해요.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요 축척 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합니다. 요 의미가 뭐냐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분별 제곱미터 가격이 무슨 의미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값을 정할 때 있잖아요. 산 밑에 있는 땅값하고 도로가에 있는 땅값하고 다 같아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되겠지? 제 말 이해돼요? 여기 도로변하고 저 밑에 산 밑에 있는 거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번별로, 필지별로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 가격 조사해서 축적병에 제출합니다. 미리 정한다. 시행공을 현재. 축적병에서 요 땅값이 타당한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의결해서 요걸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주면 소관청이 청산금을 결정할 거예요. 그럼 지금 청산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산금 공고 있죠? 공고는 며칠 상하냐면 15일 이상 합니다. 자, 청산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15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있죠. 20일 내에 납부 고지서와 수령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 고지서와 뭐를 발부한다? 수령 통지를 발부해요. 그럼 납부 고지를, 자, 여기 좋아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령 통지, 요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이건 한 날부터입니다. 둘 다 몇 개월? 6개월입니다. 한 날부터고. 자,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축적병하면 토지가 4개밖에 없으면요. 청산이 딱 맞아 떨어져요, 보통은. 근데 저기 축적병이 한번 하면요. 수백 필지, 수천 필지에서 축적병이 해요. 청산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나오겠죠. 그때 만약에 청산금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산금이 남지요. 남으면 지자체에 수입을 합니다. 자,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산금 남으면 누구의 수입을 한다? 지자체 수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있지요. 받은 날부터.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지금 땅이 사람은 A는 늘어났잖아요. 그럼 청산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은요. 한 5억을 납부한다 생각했는데 8억을 내락해요. 땅이 지은 사람 청산금 지급받아야 되죠. 자기는 3억을 지급받는다 생각하는데 7천만 원밖에 안 줘요. 불만 있어요? 불만 없어요? 불만 있죠. 그러면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 있어요. 불만 있습니다. 그럼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한테 뭘 신청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자, 누구한테 이의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자, 누구한테 이의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축적변경하면은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잖아. 대립하니까 돈이 개입되잖아. 그럼 물어볼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겠어요? 절차를 쉽게 해야 되겠어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말입니다. 자, 돈은 뭐보다 더 진하다? 피보다 더 진한데 돈이 그만큼 진한데 어떻게 돼요?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니까 요 축적변경한 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뭘 받아요? 승인을 받고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상한다? 20일 상합니다. 자,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상한다? 20일 상. 청산 공고는 며칠 상이고? 15일 상이고. 자, 청산 공고는 며칠 상? 15일 상. 시행 공고는 며칠 상이다? 20일 상. 자, 그 다음에 또 또 중요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했지요. 지급 요때 뭡니까? 축적이 끝나요. 요때 축척 변경 확정 공고합니다. 요 확정 공고일에 있죠.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이 정해집니다. 여기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잖아. 그러니까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에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뭐가 발생한다? 토지 이동. 그럼 이렇게 경계 좌표 면적이 정해졌죠. 그다음 택시 타고 뭡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지적 소관청에 가서 정리해 주고. 그러면 지적 공부가 정리되면 맨 마지막에 뭐를 고쳐야 돼요? 등기를 고쳐야 되죠. 맨 마지막에 등기 고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촉탁하죠. 자,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이제 축적 변경 절차를 다 봤습니다. 날짜 중요하면 되겠는 거. 자, 이제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살을 여러분 좀 붙여보고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쭉 넘겨보면은 280페이지 한번 봐요. 280페이지 보면 축척 변경위원회 나오죠. 자, 무슨 변경위원회? 축척 변경위원회.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요 축척 변경위원회는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상설 기간이에요? 비상설 기간이에요? 축척 변경위원회는 늘 있는 기간이에요? 축척 변경할 때만 나오는 기간이에요? 할 때만 나오는 기간입니다. 이게 임시기간입니다. 무슨 기간? 임시기간이에요. 임시기간이고. 그럼 죽고 봅시다. 1번에 축척변경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5인 이상 몇 인 이내 위원? 12인 이내 위원이에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위원회 몇 번을 몇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2분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몇 번에 몇? 2분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소유자가 5인 이하 할 때는 뭡니까? 전원을 요청하지요. 전원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누가 지명합니까? 2번에 지적소관청이 지명하지요. 축적변경 기능 보시고, 그 밑에 회의죠, 회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 하지요. 자, 그 다음에 회의 통지는 자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맨 마지막 줄에 5일 전까지. 자, 됐고 옆 페이지 봐요. 281페이지. 토지 이동에 무슨 권자 나와요? 신청권자 찾았어요? 자, 봅시다 이걸. 자, 봐요. 자, 요것도 정리 좀 하고 책을 볼게요. 자, 토지 이동의 무슨 권자? 신청권자입니다. 신청권자인데, 자, 볼게요. 우리가 토지 이동이 있지요. 자, 토지 이동이 뭐라 했어요, 우리? 토지의 표시, 뭐였어요? 아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지요. 요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 했다? 토지이동겠지요. 기억납니까? 그럼 이 토지의 이동은요, 원칙이요. 원칙이 누가 신청을 해요? 소유자가 합니다. 우리 아까 신규 등록 누가 신청했어요? 소유자. 지목변경 누가 신청했어요? 소유자. 분할 누가 신청했어요? 소유자.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 원칙은요,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 여러분, 신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됐을 때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효력이 발생하지요. 또 분할 등록했을 때, 합병 등록했을 때, 지목 변경, 바뀐 지목 등록했을 때. 자, 원칙은 토지등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 있지요. 요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뭐가 적용된다? 특례가 적용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은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여기 주의할 것은 소유자도 못 합니다. 자, 누구도 못 한다? 소유자도 못 해요. 오직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준공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뭐 했을 때? 준공했을 때.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 효력 발생 시기가요, 원칙보다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집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준공했죠? 그러면 그때 경계 좌표 면적이 생겨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생긴 것을 뭡니까? 택시 타고 중구청에 가서 등록하지요. 그러면 등록이 빨라요, 준공이 빨라요? 준공이 빠르잖아. 그러면 그만큼 토지동 시기를 뭐 하겠다?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대위 신청이 있어요. 자, 무슨 신청? 대위 신청. 대위 신청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자, 해보시고. 자, 281페이지 봐요. 자, 1번 읽어볼게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와 면적은 토지에 있을 때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의 신청에서 소관청 결정한다 돼 있죠.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283페이지 봐요. 자, 3번 볼게요. 283페이지 3번. 도시개발 사업 찾으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토지동 신청 뭐 나온다? 특례 나오지요. 자, 2번 읽어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나오지요. 시행자 또 없어요.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사 신고를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역소관청한테.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고한다?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한테 신고합니다. 이해됩니까? 소유자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2번 같은 말이에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이 필요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 이동을 신청하다. 맞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은 공사가 뭐 됐을 때? 준공됐을 때 이루어지고 그런다. 맞죠? 맞고. 그럼 4번,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읽어볼게요.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돼 있죠. 자, 찾으세요?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거 한번 봐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한다 했어요? 사업 시행자. 소유자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했지.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기 A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있고,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주택공사 이런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이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요걸요, 이 사람이 답을 대로 뭡니까? 지목을 바꾸자 해요. 그럼 우리가 지목 변경도 토지동 아니에요. 토지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지목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이렇게 바로 지적소관청한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도시개발지역이잖아. 신청한다, 못 한다? 못 하지요. 못 하니까 못 합니다. 그럼 사업 소유자가 있지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내가 대로받고 싶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지역이 아파트 짓는 도시개발지역이에요. 그때는 단독주택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뭡니까?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지적소관자한테 토지를 신청해 줍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목적이 뭐냐면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럼 뭡니까? 대가 어떻게 돼요? 공장 안 받죠?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뭐를 요청을 말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결국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하면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죠.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자한테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역시 소유자 못하지요. 그다음 또 뒤로 넘겨봐요. 자, 2번에 1번 줄 거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데도 며칠 내에 한다? 15일 내에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했고요. 자, 5번 한번 봐요. 5번도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파산했어요. 파산 동그라미 쳐요. 자, 뭐 동그라미 치라? 파산.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 시행자 못 하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뭡니까?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 당해 주택을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 그 다음에 5번의 셋째 줄에 환지 동그라미 쳐요. 환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환지를 수반하지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요. 이거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요. 토지 신청이 가름한 데 돼 있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뭡니까? 환지를 수반하면 자, 요 지문이 맞는 지문이 틀린 거예요. 사업 완료 신고서 외에 토지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한다. O다, X다. X지. 뭐만 제출하면 돼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뭐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완료 신고서.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줄에 준공 동그라미 쳐요. 두 번째 줄에 무슨 준공. 됐지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와봅시다. 281페이지 봐요. 자,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보면 신청자의 뭐 나와요? 대의 나오죠. 찾았어요? 대의인데, 자, 읽어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기 줄 거예요. 이 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하는 신청, 281페이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 요 말 해석자를 봐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신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잘 봐요. 이거는 이 법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소유자가 하여야 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나오잖아. 그럼 소유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안 하니까 뭐 신청한다?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첫 번째 보면 공공사업 나오죠. 나오잖아. 밑에 두 번째 줄에 281페이지입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무슨 사업? 공공사업 나오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도시개발 사업이 규모가 더 커요? 공공사업이 규모가 더 커요? 도시개발이 크지. 대구 도시 전체 개발하든지 산물을 개발하는 거 이거하고 공공사업은 뭡니까? 도로 만든다든지 공원 만든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규모가 더 크잖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공공사업인데. 자, 여기에 A가 답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자, 대단지 무슨 지역이 있다? 아파트 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면요. 여러분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학교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요 답을 뭡니까? 교육청이 매입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지 이제 매입했으니까.
소유자가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걸 학교 교사를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그러면 자, 답에서 그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인데 그러면 답에서 무슨 용지로? 학교 용지로 무슨 변경을 해야 돼요? 지목변경 해야 되죠. 토지동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안 하면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사업 시행자, 공공사업입니다.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양시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지목 변경 어떤 사유가 있으면요, 안양시도 할 수 있지만 안양시장도 할 수 있어요. 자, 누구도 할 수 있다? 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공동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나오죠. 요것도 뭐 지목 변경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슨 대의 신청? 채권 대의 신청. 근데 거기에 보면 고에 보면 주의하는 거 있죠. 찾으세요? 그건 별 표시예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점유자 있죠. 점유자 누구 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제에서 나오죠. 이런 점유자는 대리 신청 못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무슨 자는 대리 신청 못한다? 점유자는 대리 신청 못해. 소유자 아니고 점유자. 점유자는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전세권자 소유자 아니잖아요. 점유자는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 봐요. 281페이지. 3번 봐요. 3번. 3번에 보면 직권에 의한 토지동 조사 등록 절차 나오죠. 찾으세요? 요것도 별 표시예요. 281페이지 관로 3번. 찾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미리 설명하고 이제 이걸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아까 했다시피 공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자, 공부의 지목은 뭐로 됐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뭡니까? 개간을 해서 있지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성이나 뭐 이래 봉화나 이런 골짜기 가면은요, 개간 전답 사용하더라도요, 농민들이 지목병이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보통. 그냥 내버려두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논팔로 왔다 걔가 어떻게 돼요? 논을 사러 갔어요. 지금 논이에요. 근데 군청에 가서 뭡니까? 대장을 띄보니까 뭐 돼서요? 임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번씩.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우리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토지가 전국토에 얼만큼 존재하고 또 그런 걸 조사해서 뭡니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해돼요? 자, 그걸 뭐라 하냐면요. 자, 지적소관청이 있죠. 직권으로 토지 이동, 현황, 그런 토지 얼만큼 있는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운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지목비용 안 하고 있다 했잖아요. 직권으로. 자, 그럼 요거는 원칙은 어떻게 세우냐면,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요. 수립하되 부득이 할 때는 업, 면, 동별로 할 수 있어요. 자, 부득이 할 때는 뭐로 할 수 있다? 업, 면, 동별로. 그럼 토지이동 조사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하겠어요?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아까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전답을 임야에서 전답으로 뭡니까? 정리해 줍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줍니다. 요 정리해 줄 때는
여기 신청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입니다. 자, 무슨 정리? 직권 정리. 근데 옛날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들어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요거요. O예요, X예요? 왜 X예요? 아, 그건 아니고, 이거 원칙이고, 자, 왜 X예요? 아시는 분? 어? 이거 맞아요? 왜 X예요? 아니지. 직권 돼 있잖아. 소지 안 하니까. 직권 돼 있잖아. 이거 직권. 왜 X냐면요. 여기 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집한 데 있죠. 맞잖아. 여기는 뭐 되어서요? 여기 기출 문제입니다. 토지 이용 돼 있잖아. 제 말 이해돼요? 기출 문제입니다. 토지 이용이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제 말 이해되세요? 뭐 때문에 틀렸다? 내용은 다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이동이라 해야 되는데 이용이라 해서 이용이라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문제 안 풀어보면 틀리기 쉬워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걸 때 여러분 토지 이용 현황 조사하기 이래 나오면 여러분 눈에는 토지 이용으로 보여요? 토지 이동으로 보여요? 이동으로 보이잖아. 제 말 이해돼요? 이렇게 틀린 적이 있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지적 정리할게요.